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눈 그릴 거예요. 자, 대부분 우리 학생들한테 눈 그려보라고 하면 이렇게 많이 그리죠. 네, 아몬드 모양 하나 그리고 가운데 동그라미 하나 넣고, 네, 그다음에 속눈썹 틱틱틱틱 이렇게 몇 개 붙이고. 자, 솔직히 이거는 미술 비전공자들이 그리는 눈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쵸? 우린 좀 더 잘 그려야겠죠?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보다 눈의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좀 배울 거예요. 자, 눈은 이렇게 선이 아니라 구체죠. 네. 그리고 눈은 입체입니다. 사실 선으로 평면처럼 그리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안구가 있고 그 위에 이제 눈꺼풀이 덮여 있죠. 그래서 눈꺼풀은 뭔가 이 구를 중심으로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런 느낌들이 좀 나와야 되니까 그게 좀 보여야죠. 그래서 윗 눈꺼풀을 이렇게 조금 더 두께가 있는 느낌으로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눈꺼풀도 마찬가지 선이 아닙니다. 눈꺼풀은 살이고 덩어리고 뭔가 뚜껑이 덮여 있는 듯한 느낌으로. 네, 그래서 윗눈꺼풀은 위에서 내려와서 안구를 덮고, 그다음에 아랫눈꺼풀은 아래에서 안구를 받쳐주는 느낌으로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만 좀 제대로 알면 사실 앞으로 기초 소양 영역에서 응용할 수 있는 게 좀 엄청 많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면에서 좀 바라본 눈을 좀 간략하게 윗눈꺼풀과 아랫눈꺼풀로 나눠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윗눈꺼풀과 아랫눈꺼풀에서 또 중요한 게 있죠. 저런 그림자예요. 그림자. 네, 눈꺼풀이 이 구체를 덮고 있기 때문에 눈꺼풀과 맞닿아 있는 부분에 이렇게 그림자가 좀 드리워지고, 그 그림자를 잘 이용해서 뭔가 눈의 양감이나 이런 것들을 잡으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는 부분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윗눈꺼풀, 그다음에 아랫눈꺼풀, 거기 플러스 그림자, 요거를 일단 첫 번째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눈은 이제 정면을 그렸으니까 뭔가 측면이나 반측면 쪽 눈을 그려볼 건데, 사실 여기서 학생들이 많이 무너져요.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눈이 옆으로 돌아가면서 뭔가 좀 찌그러지는 부분들도 생기고, 눈꺼풀이 어디 붙는지 헷갈리고, 결국 또 이상한 눈처럼 그렇게 되는데, 좀 이 구조를 좀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눈을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도 좀 무너지지 않는 느낌으로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안구는 여전히 구체입니다. 다만 보는 각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동그랗게 보이던 눈동자가 옆으로 이제 살짝 타원형으로 밀려 보이고, 이제 눈꺼풀도 안구의 곡면을 따라서 이렇게 감기듯이 돌아갑니다. 네, 여기서 포인트는 이 눈 앞머리와 눈 꼬리는 종이 위의 양 끝점이 아니라 안구를 감싸는 그 양쪽. 네, 좀 입체감 있게 생각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입체로 보면 이제 눈 앞머리, 눈 꼬리, 윗눈꺼풀, 아랫눈꺼풀이 전부 안구를 감싸는 그런 장치처럼 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려주면 조금 더 수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측면도 그림자들을 잘 체크해 줘야겠죠. 네, 윗눈꺼풀 아래에 드리워지는 그림자, 아랫눈꺼풀과 또 맞닿는 저 경계면에 그림자들도 좀 챙겨주고, 네, 사실 또 이렇게 측면이다 보니까 이 눈 알과 눈꺼풀 사이의 틈들, 이런 부분들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좀 그림자로 잘 체크해주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눈꺼풀이 깜빡이는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눈이 열리고 닫히는 구조. 네, 일단은 똑같이 안구의 느낌을 좀 잡아주고, 네, 안구를 둘러싸고 있는 눈꺼풀을 조금 더 인공물적인 구조로 좀 표현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윗눈꺼풀이 좀 떨어져 있다라는 가정하에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윗눈꺼풀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얹어지고, 또 아래 커플이 이제 아래쪽으로 벌어지듯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저런 힌지 부분이 이제 좀 생기겠죠. 네, 저 부분들도 나중에 인공물로 그릴 때 좀 표현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 좀 이렇게 두께 표현들도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돼야겠죠.
그래서 뭔가 눈은 뭔가 카메라 렌즈고 이 눈꺼풀은 그 카메라 렌즈를 보호하는 어떤 셔터라고 생각하고 좀 그리면 좀 더 이해도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뭔가 나사로 서로 이렇게 연결하면은 저 가운데 축을 중심으로 윗눈꺼풀과 아랫눈꺼풀이 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좀 그런 인상을 좀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설명한 거를 한번 합쳐 볼게요. 네, 합쳐 보면 윗눈꺼풀이 이렇게 존재를 할 거고, 네, 그다음에 그 안쪽으로 이제 안구가 들어갈 거고요. 마찬가지로 아랫눈꺼풀이 이 눈 안구를 잘 감싸고 도는 느낌으로 체크를 해줍니다. 사실 이게 시각적으로 조금 더 전달이 잘 되기 위해서는 너무 눈에 딱 붙어 있는 것보다는 이 눈과 이 눈꺼풀의 약간의 그런 틈새, 유격들을 좀 설정을 해주면 구조적으로 이 안에 있는 이쪽으로 좀 공간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만한 그런 틈이 존재한다. 이런 느낌들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 계속 강조했던 이 눈꺼풀이 눈 알 위로 이제 드리워지면서 생기는 이제 그림자들, 네, 그림자들을 잘 설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이제 뭐 최종적으로 어떤 인공물을 그리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네, 눈은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꾸며주는 역할로 눈꺼풀들도 좀 여러 겹 설정을 할 수 있고, 네, 뭔가 조금 더 구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주면 아마 조금 더 퀄리티 있는 그런 구조감이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속눈썹 같은 것들도 좀 저 안쪽에서 이렇게 휘어져서 나오는 것처럼 설정도 좀 해주고, 네, 그다음에 저런 힌지 부분에 나사를 박아서 여기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느낌들이 좀 나게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주면 채점자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 구조를 좀 잘 이해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좀 설명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 눈이 이제 이 축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네, 별표 3개. 자, 이제 여기부터가 진짜 기초 소양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기초 소양에서는 단순히 사람 눈을 잘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뭔가 자연물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구조를 새로운 기능이나 형태로 바꿔낼 수 있는가,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눈을 좀 활용해서 좀 인공물화 시키는 그런 것들을 좀 몇 개 샘플로 좀 보여줄 건데, 자, 일단 지금 자동차의 컨셉으로 한번 좀 잡고 있어요. 내가 어떤 뭔가 개구리의 눈을 좀 가진 자동차로 컨셉을 잡아서 지금 그리고 있는데, 네, 자, 자동차에서의 눈은 어디죠? 헤드라이트죠. 네, 그래서 그 헤드라이트를 뭔가 어떤 좀 자연물의 눈을 좀 모티브로 해서 강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개구리를 모티브로 한 자동차니까 개구리 눈은 위로 툭 튀어나왔죠. 그래서 자동차에 적용하면은 헤드라이트가 본닛 위로 조금 더 튀어나온 형태로 좀 모티브를 잡았어요. 그래서 근데 어차피 뭐 지금 자동차를 뭐 그리는 걸 수업하는 건 아니니까, 네, 아까 설명한 대로 이 눈의 눈꺼풀 모양을 좀 더 강조를 했고, 네, 아래 눈꺼풀이 이제 감싸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해서 보여줬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림자 강조했죠. 네, 뭐 자연물을 모티브로 한 자동차니까 뭔가 평소에는 눈을 크게 뜨고 있다, 뭔가 나 살아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더 강조한 거예요. 네. 근데 뭐 속도를 내거나 뭐 흙이 튀거나 뭐 이럴 때는 좀 캐릭터가 장난스럽게 표정을 짓는 것처럼, 네, 눈꺼풀이 살짝 내려와서 뭐 덮여 있는 그런 느낌들도 좀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자동차에도 좀 표정이 생기죠. 네. 그래서 사실 눈이라는 게 그림에 그려지면 뭔가 그림의 주목성이 좀 더 생겨요. 그래서 눈을 강조를 한다면 내 그림에 뭔가 포인트를 좀 만들 수 있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눈 구조의 힘입니다. 네, 헤드라이트 하나만으로도 자동차가 좀 더 캐릭터화 되기도 하고 좀 더 인상이 생긴 그런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상어를 모티브로 한 잠수함, 잠수정, 네, 이런 느낌을 잡아보려고 하는데, 상어는 뭐 방금 앞서 설명드린 개구리와 좀 다르게 눈이 튀어나와 있는 어떤 귀여운 느낌보다는 좀 매끄럽고 날카롭고 굉장히 속도감 있는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좀 눈꺼풀 구조도 좀 다르게 잡았어요. 네, 개구리 자동차는 좀 둥글고 툭 튀어나온 눈이라면 상어 잠수함은 좀 눈이 길고 날카롭게 좁아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눈은 사실 헤드라이트 기능보다는, 네, 잠수함이니까 센서, 카메라, 탐지 장치, 네, 이런 거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평소 뭔가 관찰 모드에서는 좀 눈이 이렇게 좀 열려 있고 넓게 보고 주변을 스캔한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것처럼 좀 기초 소양 과목에서는 이런 스토리 같은 걸 좀 잡아주면 좋죠. 네, 뭐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지금 뭐 이렇게 좀 눈을 크게 떠서 좀 평소 관찰 모드, 눈이 크게 열려 있는 이런 느낌들을 부가적인 설명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자, 옆쪽에 이런 느낌들은 뭔가 고속 주행 모드, 공격 모드, 돌진 모드로 바뀌면 이렇게 눈꺼풀이 좁게 닫혀서 좀 눈을 보호하는 뭐 이런 느낌들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 네, 그래서 약간 나는 지금 뭔가 집중했다, 이런 느낌이 좀 더 들게 표현을 해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뭔가 표정이 날카로워지고 나 지금 집중했어, 이런 느낌을 좀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능적으로도 좀 뭐 말이 되게끔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고속으로 움직일 때는 뭔가 이 카메라 센서를 좀 보호하고 뭔가 물의 저항을 줄이는 어떤 셔터처럼 보일 수 있게. 네. 기초 소양 학교들은 면접 같은 것도 보잖아요. 그래서 면접 볼 때 나는 이런 의도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채점자의 좀 더 어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런 기능들을 좀 보여줬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좀 어필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까 간단하게 설명한 그런 눈의 구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윗 눈꺼풀이 감싸고 있고 또 아래 눈꺼풀이 그 눈 알을 받치고 있고, 네, 그러면서 뭐 좀 부가적인 메카닉적인 어떤 어, 그런 선을 좀 긋는다거나 뭐 나사가 들어갈 만한 공간을 좀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주면, 네, 조금 더 인공물스러워지는 느낌들이 납니다. 네, 이런 눈 보면 조금 더 공격성이 좀 강해 보이죠. 네. 네, 그다음에 완전히 닫혀 있는 눈. 네, 사실 뭐 입시에서는 뭐 그릴 일이 별로 없겠지만, 네, 일단 우리가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설명하기 위해서, 네, 설명한 거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각적으로 좀 표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닫힐 수도 있고, 약간 중간만 열릴 수도 있고, 완전히 열릴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머릿속으로 이해하면서 그려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가적인 설명을 뒷받침한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달팽이입니다. 자, 달팽이는 눈이 얼굴에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몸에서 길게 나온 더듬이 끝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구조가 사실 굉장히 좀 재밌는데, 구조가 재밌어도 그냥 일반 달팽이처럼 동그랗게만 마감해 놓으면, 네, 퀄리티나 주목성이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 뭔가 더듬이 끝에도 실제로 뭔가 로봇 눈처럼 이렇게 좀 설정을 해서 달아줬어요. 그래서 사실상 저걸 눈이라고 보긴 좀 그렇지만, 네, 눈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린 거죠. 눈이 마찬가지로 꿈벅꿈벅 할 수 있을 만한 눈꺼풀과, 네, 그다음에 그림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줘서 실제로 저기를 통해서 바라보고 뭔가 이동을 한다, 이런 느낌이 날 수 있게끔, 네, 그려줬습니다. 네, 마찬가지 부가 설명란으로 넘어온 건데, 네, 이렇게 뭐 다른 거랑 비슷하게요. 뭐 약간 디자인만 다르지 구조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눈꺼풀이 좀 열려 있을 때의 좀 느낌과, 그다음에 조금 눈꺼풀이 닫혀 있을 때의 느낌을 좀 비교해서 보여주려고, 네, 준비를 했고요. 물론 구조적으로 이게 열렸다 닫혔다 한다는 어떤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런 눈을 가진 인공물, 자연물의 형태에서 인상을 좌우한다,
이런 느낌들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눈을 크게 떴을 때의 인상과 눈을 약간 작게 떴을 때의 인상, 네, 거기에 맞는 구조,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선택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느낌도 한번 그려봤어요. 정면에서 바라본 느낌. 자, 전체적으로 완성된 느낌이고요. 네, 아까 초반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눈은 닫혔다, 열렸다 하는 이런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회전 범위를 좀 생각하면서 그려주면 좋고요. 네, 눈알을 감싸고 돈다 라는 느낌들이 강조되면 사실 거의 끝입니다. 네, 그걸 이제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이런 거 보시면 여기 이제 눈꺼풀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 눈알을 감싸고 도는 느낌들을 강조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런 상어 같은 부분들도 모양은 다르지만 윗눈꺼풀과 아랫눈꺼풀이 구조적으로 덮여 있다, 이런 느낌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아요. 그런 달팽이 부분도 윗눈꺼풀, 아랫눈꺼풀, 윗눈꺼풀, 아랫눈꺼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걸 내가 시각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걸 잘 알고 있으면 어떠한 느낌을 그려도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꼭 이게 눈이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하는 어떤 그런 구조에서 많이 응용되는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면 분명히 기초 소양 수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내용들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본인들 그림에 잘 응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업 끝.